100만원으로 리모델링하기 마지막 편입니다. 오늘 내용은 주방의 싱크대 설치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전후 영상도 남겨놓았습니다. 혹시 집센 물센이라고 아시나요? 저는 집센 물센을 경험해봤는데요. 의도치 않게 페인트 덧칠을 하면서 천장이 코팅돼 버리는 바람에 아파트 외벽에서 타고 내리는 물이 모여갖고 저렇게 한꺼번에 터져버린 겁니다. 이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땐 얼마나 황당했던지. 여튼 영상을 찍으면서도 지금 다시 보면서도 너무 황당하네요. 관리사무소 통해서 다시 도배는 받았습니다. 저는 싱크대를 당근으로 나눔받았어요. 구매하려다가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차로 여러 번 날라야 했고요. 도착해서 보니까 싱크대 상판이 엄청 무겁고 긴 겁니다. 좌우를 자르기로 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톱을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자르려고 했는데 저 상판 두께와 강도가 너무 세서 그 톱으로는 잘리지가 않는 거예요. 뭐 절망적이긴 했지만 다음날 지인을 통해서 새로운 톱을 빌려받았고, 저 같은 경우는 캠핑을 하면서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파워뱅크와 돌돌이가 있어서 그걸로 톱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자르다 보니까 너무 안 잘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 번 잘라야 했고, 자르면서도 자꾸 파편이 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돈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현타도 많이 왔고요. 여튼 여러 번 통해서 잘랐고, 또 잘린 단면을 다듬어 주기도 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돈을 아끼려는 이유는 이 아파트가 구축 아파트고 재건축 진단을 받아서 곧 철거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 아파트에 소모될 돈을 사용한다는 게 좀 아깝기도 했습니다. 자, 왼쪽 단면 보시면 좀 공장에서 자른 것과는 차이가 나죠. 사람의 힘으로 자른 거니까요. 오른쪽도 왼쪽 작업했던 경험을 발판 삼아서 열심히 잘랐습니다. 한번 해봤다고 또 익숙하더라고요. 덜 긴장되기도 하고요. 자르고 났을 때의 희열이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싱크대 상판만 자르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부자재 같은 것들도 잘라줘야 되거든요. 싱크대 상판에 들어가는 마감재들도 잘라주었는데 제가 실수로 놓치는 바람에 깨져버려서 사용은 못했습니다. 이제 주방에 싱크대를 설치합니다. 옮겨주면 되는데 5층이라서 굉장히 힘들게 옮겼던 기억이 나네요. 배수구 설치도 기존의 배수구 라인 쪽이 너무 짧아서 연장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작업하면서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오래돼서 좀 사갑기도 하고 새로 연결된 그런 배수 통로랑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튼 싱크대를 고정하기 위해서 드릴로 고정을 해주었고요. 세정 티슈를 이용해서 또 열심히 닦아주었습니다. 사용하던 그런 싱크대라 그런지 많이 더럽죠. 하지만 청소로는 이골이 난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닦아주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시트지를 붙이기로 했어요. 사용감도 좀 없애고 깨끗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이소에서 시트지를 구매해서 열심히 붙여주었습니다. 닦고 잔여물을 제거하고 붙이고 이 작업을 반복해서 했는데요. 아무래도 단면이 깨끗하지가 않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 깨끗하게 작업이 안 됐습니다. 잘라주고 붙이고 잘라주고 붙이고, 또 공기가 들어가면 칼로 살짝 구멍을 내서 빼주고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혼자 하다 보면 좀 울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하신다고 하면 2인 이상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붙이고 나서 보니까 약간 멀끔해 보이긴 합니다. 라이터를 이용해서 접착력을 좀 높여주었고요. 싱크대 외부도 시트지를 붙여주었습니다. 서랍을 작업할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쓰이더라고요. 계속 붙여주었습니다. 다행히 부인이 와서 도와주는 바람에 그래도 혼자 할 때보다는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이소 시트지는 생각만큼의 접착력은 없어서 진짜 집에다 설치하실 분들은 좋은 시트지를 구매하셔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트지가 아니라 필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붙이는 건 힘들지만 이 작업만 하면 그래도 끝난다는 생각에 열심히 기운을 내서 했습니다. 붙이고 나면서 즉각적으로 깨끗해지는 것도 좀 보기 좋았고요. 철거 예정인 집만 아니었어도 저렇게까지 품을 들여서 작업하지 않았을 텐데 돈을 아끼고 그러려다 보니까 초보자긴 하지만 열심히 작업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 드릴 같은 경우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빌려줘서 따로 공구를 구매하진 않았습니다. 자, 다 붙인 모습인데요. 생각보다 그냥 괜찮아 보이죠? 작업할 때 기대치를 낮추면 어느 정도 작업만 해도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잘랐던 상판을 옮기면 되는데요.
뭐 부인과 함께 나르긴 했는데 너무 무겁더라고요. 5층까지 겨우겨우 갖고 와서 설치를 했습니다. 저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세탁기 놓을 자리를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잘랐어야 되는데 머리가 나쁘면 고생을 2번 합니다. 아니, 여러 번 하죠.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에서 상판을 잘라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가구나 가전을 놓을 곳을 생각 안 하고 작업하다 보면 저처럼 이런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르고 나서 단면도 정리해 주었고, 옷 보세요. 자르고 청소하는 것까지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머리가 나쁘면 진짜 고생입니다. 자, 여튼 싱크대 하부에 들어가는 마감재들도 다시 잘라 주었습니다. 열심히 또 청소를 해 주었고요. 평생 할 청소는 저 집에서 다 한 것 같습니다. 멘탈을 잡으려고 이런 실수를 통해서 나는 성장한다, 계속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싱크대 상판과 배수구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자세가 많이 나오죠. 저는 싱크대 수전 작업이 제일 힘들었는데요, 여러 번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이 나사 테이프를 감았다가 푸른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모든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이게 한 18번에서 20번 정도를 감아주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했을 때는 나사마다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된 수전이다 보니까 딱 들어맞지 않고 물이 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싱크대에 들어가는 수전도 당근으로 구매했는데, 처음에 구매한 것은 이렇게 고정형으로 설치를 하는 건데요, 이게 좀 각도가 안 맞아서 다시 빼고 다시 설치했다가 수전을 교체하는 작업만 여러 번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각도가 안 맞잖아요. 이 안 맞는 데다가 이걸 설치하니까 자꾸 물이 새는 거예요. 결론은 이 수전으로 하면 안 된다. 싱크대에 안 맞는 수전으로 계속 연결하려다 보니까 감았다가 풀렀다가 감았다가 풀렀다가 이 작업만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설치했다가 수전을 교체하는 걸로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또 어디서 또 물이 새더라고요. 이건 정말 전문가가 해야 될 영역인데 자꾸 일반인이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아무튼 저 싱크대에 수전에 연결할 수 있게 얇고 긴 관이 있어서 그걸로 수전을 마저 설치했습니다. 철물점에 가니까 쉽게 해결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바이오 실리콘이라는 걸 이용해 줬는데요, 일반 실리콘 비해 가격은 좀 나가지만 곰팡이 같은 게 안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오래된 실리콘을 벗기고 새로운 실리콘을 저렇게 잘 발라준 다음에 저걸 또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다이소에 파는 건데 실리콘을 마무리해주는 그런 작업 도구입니다. 틈새를 매끄럽게 채워준다라는 느낌으로 발라만 주면 됩니다. 뭐 초보자도 누구나 할 수 있어서 꼭 셀프 리모델링이 아니더라도 욕실이나 거실에 실리콘 작업이 필요하면 작업 도구와 실리콘만 사면 될 것 같습니다. 마감 작업을 하면서 튀어나온 실리콘은 그냥 마르기 전에 물티슈 같은 걸로 닦아주면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하면서 뭔가 전문가가 된 그런 기분도 들고, 아무튼 실리콘 작업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싱크대 배수구 쪽에 물이 넘치며 흘러나오는 그런 걸 다시 설치해 줬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철물점에 가니까 새로 팔더라고요. 근데 이게 혼자 작업하기가 어려운 게, 이걸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싱크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위에 있는 나사와 고정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잡아줘야 작업이 쉽게 끝납니다. 그리고 보일러가 있는데 이 보일러가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교체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물도 저렇게 새고요. 천장에서도 물이 새고 보일러도 물이 새서 보일러를 교체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작업인데요, 보일러와 보일러 컨트롤러를 연결하는 선이 저렇게 아무렇게나 마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전선 보호관이라는 게 다이소에 팔아요. 저걸 그냥 떼주면서 바로 양면 테이프처럼 붙이면 설치가 되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혼자 설치해 봤습니다. 저것까지 하니까 정말 이 집에 있는 모든 작업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예전 영상 보실까요? 처음 봤을 때 베란다입니다. 다시 봐도 정말 끔찍한 상태네요. 제가 작업한 거는 그냥 페인트 칠하고 다이소에서 산 매트를 작업했을 뿐인데 그래도 좀 예뻐 보이죠? 그리고 큰 방입니다. 큰 방은 진짜 전쟁이 난 것 같아요. 다 걷어내고 새로 색칠을 하면
짠, 이렇게 변합니다. 버튼유들도 오래돼 보여서 갈았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문틀도 흰색으로 칠하면 더 예뻤을 것 같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다음은 팬트리입니다. 팬트리도 솔직히 이쪽까지 해야 되나 싶었는데 그래도 다 칠하고 장판도 교체했는데요. 흰색으로 칠하니까 그래도 멀끔한 느낌이 들고요. 안쪽 같은 경우에는 쓰다 남은 장판을 이용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거실입니다. 거실도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는데 흰색으로 또 통일시켜 줬고요. 예쁘죠? 두 번째는 작은 방인데요. 여기가 아까 물이 샜던 방입니다. 지금 보니까 물이 샜던 흔적이 있네요. 여기도 장판 교체, 페인트 칠로 그냥 보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대망의 화장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페인트 작업과 그리고 양변기, 수전 다 교체를 했는데 이걸 갖고 내려가는 그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버리고 폐기물 처리를 했고요. 다시 설치했을 때는 내가 사용하고 싶은 화장실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업하기 힘들었던 싱크대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사셨나 싶을 정도의 상태예요. 일단 싱크대를 다 제거해야겠죠? 상부와 하부를 모두 다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너무 만만히 봤었을까요? 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도 있었습니다. 하부를 할 때는 사고가 없었는데 상부를 할 때 갑자기 나사를 떼고 있는데 상부가 갑자기 저를 덮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으로는 작게 했는데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잠깐 정신을 잃었어요. 왜냐면 상부장이 저를 덮쳤거든요. 그리고 다 제거를 하고 이렇게 갖다 버리는 것도 혼자 하려니 참 무겁더라고요. 어쨌든 중고거래를 통해서 싱크대를 가져와서 설치를 하고 나니까 그래도 사람 사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보일러실 문짝도 교체를 했고요. 자, 지금 보니까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했을까? 1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할 수 있었을까 싶었는데 정말 했네요. 제가 쓴 내역은 게시물에 올려두었고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느꼈던 걸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그냥 웬만하면 돈을 쓰셔라 이겁니다. 아무리 이거 돈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그 돈을 아낀 걸 내 몸을 축내고 에너지를 써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혼자 하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싱크대를 철거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특히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잘못하다가는 사고를 입으면 아끼려는 돈보다 더 많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산은 좀 어느 정도 정해놓고 작업을 하시길 권합니다. 예산이라는 게 설정을 안 해놓으면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또 너무 낮춰놓다 보면 좀 궁핍해지고 찌질해 보일 수도 있어요. 저는 100만원으로 정해놓은 이유가 더 여윳돈을 쓰고 싶지 않아서였던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앞선 영상에서도 소개했듯이 이미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이 바닥에 있는 보일러 배관이 낡아서 그 배관을 거의 1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리모델링 비용에 100만원을 써도 아까 바닥 배관을 교체한 것 때문에 100만원 이상을 쓴 거죠.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죠. 보일러 작업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일러 작업까지 하면 전체 이 집에 들어간 비용은 250, 60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일러 교체와 배관 교체 때문에 그냥 100만원으로 정해놓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금액을 지키려고 무전히 애썼고요. 신품보다는 중고품, 그리고 사람을 쓰기보다는 그냥 내가 하는 게 돈을 아낀다라는 결론에 나왔던 거죠. 아무튼 저는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기에 작업을 했지만 시간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셀프 작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혼자만의 시간에 즐길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영상인데 응원도 달아주시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구독자도 늘었고 조회수도 나오고 참 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낀 게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유튜브를 생각하고 찍었다면 이거보다 더 잘 찍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또 언젠가 제가 이런 리모델링을 할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생활 속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작은
그런 작업 같은 것들을 주기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상 외에도 다른 것들도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럼 이만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